네, 트럼프 시대 맞아서 이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전쟁이 더 긴박하게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온 탈북 군인이자 현재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하늘 씨 모시고 북한 실상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17살에 휴전선 넘어서 직접 남한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 12년째 됐고 또 보니까 영화 탈주의 실제 이제 인물이시기도 한데 북한에서 군 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서 1년 3개월 정도, 15개월 정도 이제 하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할 때는 사실 10년을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안고 군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군 생활은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열악했고요. 열악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주로 먹는 음식이 옥수수밥이라고 해가지고 네. 신병 훈련 내내 그걸 먹다 보니까 군에 나갈 때 몸무게가 제가 63kg였습니다. 아. 예, 60kg 초반대였는데 현재는 지금은 거의 뭐 한 70kg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신병 훈련 받으면서 한 48kg까지 살이 쭉 아. 빠졌다가 자대 배치 받으니까 이제 전방이라고 해서 대우가 좀 좋았습니다. 예. 좀 좋았는데 이제 흰쌀밥도 주긴 했지만 근무 강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높아가지고 43kg까지 제가 몸무게가 쭉 빠지게 됩니다. 한국에 왔을 때가 당시 43kg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제가 72kg까지 찌게 됩니다. 어. 네,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하고 근무를 서면은 근무 휴식 자체를 안 주고 어. 근무 휴식 시간에 이제 나가서 또 노동을 또 시켜야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북한군의 일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한번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보면 파병된 북한들이요, 북한 군들이 제한 없이 지금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 외부하는 북한 군들이 북한 인민들이 좀 주민들이 좀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인터넷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나올 어떤 영향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저는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은 인터넷이 허용되는 순간 저곳은 이제 통제가 안 될 텐데 네. 북한 군인들이 이제 인터넷을 접했다. 이 친구들은 사실상 다시 그게 만약 팩트라면 네. 다시 살려보낼 어. 생각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북한 외의 소식들을 인터넷 통해 본다고 하면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그 신념이 다 거짓말로 이제 들통이 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던 게 김정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 북한에서는 그 김정일의 이름 자체를 함부로 그렇게 취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칠 수도 없습니까? 예. 아. 그래서 그걸 이제 검색해서 김정일에 대한 정보가 쭉 뜨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그 지금 파병 나간 군인들이 그걸 본다? 아마 북한은 유지가 되기 힘듭니다, 정말.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이 파병된 북한군 군대가 뭐 많이 저희가 다뤘습니다. 폭풍 군단이라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뭐 최정예 군단이라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군단인지 실제로 북한에 뭐 있어 보셨으니까. 예, 일단 저희 아버지도 사실 그 폭풍군단이라는 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름을 개칭한 부대입니다. 예. 과거에는 뭐 경보병 부대, 저격경보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런 특수부대 출신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제 친구들도 또 특수부대에 나간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 뭐 형님들도 많고. 근데 내일도 폭풍 군단에.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사촌 형도 폭풍군단에 나가는데 이 형은 이제 전문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뭐 사격 훈련도 받고 하는 그런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마다 이제 특기가 다 다르죠. 뭐 어떤 부대는 스키만 타고 어떤 부대는 뭐 낙하산만 타는 부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대를 이제 특수부대를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보급이 정말 열악합니다. 훈련 강도는 상당히 높고 네. 보급은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정말 일반 부대보다는 조금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고 하지만 북한의 그 대우라는 게 정말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잘 사는 집 자제들이 거기에 나갈 경우에는 견뎌나지를 못합니다. 아. 예,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권력층 자녀들도 폭풍 군단에 배속이 됩니까? 그게 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보면 될 것 있을 수는 같고요. 예,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보통 이제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으면 군에 나가기 전에 좀 뇌물을 좀 바쳐가지고 좋은 부대로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부대는 이제 평양이라든가 아니면 북중 국경 지역의 국경 경비대 그리고 경무부라고 해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헌병부대 이런 데로 이제 많이 뺍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빼기 없고 노동자 농민 출신 자녀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특수부대 아니면 이제 강원도 전방 지역 이런 데로 가장 많이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권력층 자녀들은 이번 뭐 파병에서 제외됐을 거다.
없다라고 좀 보시는 시각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우크라이나군요. 어제 북한군의 이제 통신 내용을 감청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보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이제 북한군이 긴박하게 좀 통신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을 좀과 훈련 내용 좀 비춰보자면은 주로 이들은 어떤 훈련을 좀 수행하고 있을까요? 이제 뭐 폭풍군단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그 병과마다 부대 특성마다 이제 훈련 받는 게 좀 다 다른데요. 예. 주로 이제 가장 이제 후방 침투 해가지고 암살 요인 그리고 뭐 중요 목표물을 이제 타격하고 이제 빠져나오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그들의 주된 특수 임무라고 보면 되죠. 암살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주된 임무죠. 네. 예. 어쨌든 북한의 가장 최정예 부대 중에 하나인 건 분명히 보이는데 이들 역시 저희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인터넷 접하고 북한 외의 소식들을 보게 된다면 동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씨 일가를 위해서 충성심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세뇌를 받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이제 오늘날에는 북한에서는 뭐 일부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상 군에 나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이런 걸 좀 일부 본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에 나와서 외부 정보를 접하고 외부 문물을 접하고 인터넷까지 접했다. 이 친구들이 과연 싸울 의지가 있을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이제 세뇌가 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 상관이 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글쎄요 저는 외부 문물까지 접하고 인터넷까지 접한 친구들이 김씨 일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북한 내부 상황도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북한이 이제 남한과 북한을 잇는 경의선 이 동해안 도로를 좀 끊어버린 바가 있거든요. 네네. 또 어제 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북한군 여러 명이 우리가 세워준 송전탑에 맨몸으로 좀 올라가서 송전선을 이 자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이 굉장히 더 단절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라서 네. 우리도 보는 입장도 그렇겠습니다만 북한 내부에서 보는 거 소식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한국한테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내부적으로 또 선전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적들과는 이런 대화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조치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거든요. 저렇게 맨몸으로 올라가서 예. 송전탑을 자르는 모습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보호 장비도 없이 실제로 뭐 많은 위험한 일들을 보호 장비 없이 많이 수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특전사라든가 해병대 병영 체험을 많이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되게 놀랐던 게 레페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안전 장비가 없으면 안 올려 보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뭐 무술 같은 것도 할 때도 보면 바닥에 다 매트를 깔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전 장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안전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 일상적으로 일을 합니까? 보통 일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뭐 북한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 한번 더 오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